신기하죠? 이렇게 오각형이 된 다음에 와, 너무 예쁘죠? 태풍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서인지 태풍 카눈이 해소되었다고 하네요. 초여름까지는 성장세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물주기할 식물들을 고르고 있고요. 이 전 영상 후반부에 나왔던 이 몬스테라가 제법 잎을 많이 펼쳤는데요. 작은 실선으로 연결되어서 구멍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마 펼쳐지면서는 거의 찐잎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가느다란 선이 은근히 또 강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실선들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전 영상과 또 다른 모습으로 껑충 띄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엄청난 더위인데 베란다 온도는 34도에 육박하고요. 립살리스 팝아이, 뽀빠이라는 별명도 있는 팝아이도 이렇게 해를 따라서 차근차근 잎을 늘려가고 있고요. 칼라데아 스트로마데 트리컬러는 세 촉의 잎을 벌써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지난 영상에서 우연치 않게 바람 돌풍에 꺾여서 순자르기를 해준 꼴이 된 부러진 줄기에서 쌀알만한 꽃망울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오각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어제는 여기 있는 한 녀석만 꽃을 피우고 여기는 보라색 꽃망울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오각형의 보라색으로 있던 꽃들이 모두 다 개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이 7송이가 있습니다. 요즘 마음이 번잡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물이 말라있는 식물들 덕분에 마음에 쓸 힘을 몸으로 많이 쓴 것 같네요. 베란다 거리대에서 아주 급격하게 물 부족하다고 풀주고 있던 이 토프리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조금 생기를 되찾았네요. 여러분,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근접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든의 스케이프 장미를 촬영을 했는데요. 처음에 비하면 그 전에 응애 방제했을 때보다 더 병충해가 좀 적게 보이지 않나요? 잘 조절이 되고 있고 어제는 약하게나마 작은 꽃을 피웠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의 잎과 새로 자란 잎이 동시에 있는데 깨끗한 잎을 내었고 또 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베란다에는 뚜론 무화과가 창가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무화과 두 알이 먼저 익었습니다. 무화과 바나네라는 종의 무화과인데 배꼽이 붉어졌죠. 두 알을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이 열매는 옆면이 살짝 터져 있네요. 고무나무가 무화과에 속하는 나무여가지고
진액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열매 끝에 이렇게 당분도 조금씩 맺혀 있네요. 터진 걸 먹어볼까 봐요. 잘라 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맛을 보겠습니다. 엄청 달아요.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정말 이렇게 열매도 내고 맛도 있고 무던하게 자라기도 하고 키우는 재미가 커요. 그래서 추천드려봅니다. 오늘은 입추 다음 날이고요. 입추라고 해서인지 아니면 태풍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서인지 어젯밤엔 밤 공기에 서늘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날씨와 함께 이제 노란 코스모스가 뭔가 색깔에서 가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운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확대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털달개비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화분에 걸쳐져서 자라느라고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자란 상태였는데 이 줄기 끝에가 댕강 잘려있고 가느다란 뿌리만 달려서 지금은 안에 파묻혀 있는 이 줄기 끝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다시 흙을 조금 파내서 심어줬는데 다행히 고정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못쟁이가 되었어요. 이제 새로 막 자란 잎은 마치 솜사탕 같은 보송보송한 솜털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시간이 지난 잎들은 살짝 보라색, 갈색 빛이 들어오다가 노란색과 보라색과 갈색의 조합으로 하엽이 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분갈이 하면서 갑자기 멋있어졌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혹은 또 갑자기 멋있어진 오늘 물주기한 노란 코스모스와 털달개비였습니다. 태풍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2, 3일 정도가 지난 토요일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어떤 일인가 했더니 기상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태풍 카눈이 해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내에 있던 식물들을 이제 다시 원 위치로 옮기고 물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내에 있는 2, 3일 동안 갑자기 환경에서 왔는데도 잘 버텨줘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흐렸어가지고 베란다의 식물들도 흙이 젖어있는 식물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또 이렇게 다들 흙이 마르는 속도가 길어져서 이렇게 흙이 젖어있는 식물들이 많은데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은 3일 전에는 이렇게 또 2일 전에는 이렇게 또 어제는 특히 더 이렇게 점점 물주기한 식물들 개수가 줄어들었었는데 오늘은 단 5개의 식물들만 흙이 말라 있어서 물주기에 나왔습니다. 날씨의 영향이 참 크죠. 요즘 박쥐라는
부작을 해서 키우는 게 더 잘 자란다고는 하는데 저는 부작을 한 식물도 지금 대여풍란도 부작해서 키우고 또 너무 잘 자라고 있긴 한데 박쥐라는 워낙 크기가 크기도 하고 또 부작하면은 물 주는 주기도 짧아지고 또 이렇게 주는 과정이 조금 더 번거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흙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굉장히 번잡한데 그래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영어 이름으로는 사슴뿔 선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덕분에 이런 제법 사슴뿔 같은 형태의 잎도 내었습니다. 거의 모든 방향의 영향력에서 세축을 내면서 잎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스턴 고사리가 물주기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시름시름 해가지고 제가 저면관수로 물주기를 해서 물주기 사진 촬영에는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물주기 한 식물들 개수도 적겠다 합류를 했습니다. 보스턴 고사리는 저면관수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잘 자라서 앞으로도 저면관수로 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녀석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흐린 날씨 덕분에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요. 죽도석곡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뿌리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엄청난 햇빛 앞에서 같이 데려온 마스데빌레아라는 난초는 새잎도 내고 초여름까지는 성장세가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창가 바로 앞에 두었더니 난원에서는 여름철에도 바깥 노지에서 햇빛을 쏘여주신다고 하셨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 녀석이 햇빛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서 저도 해가 가장 잘 드는데 두었는데 이게 아예 바깥에 바람이 많은 데서 받는 햇빛이랑 다르게 이 베란다에서는 창가 바로 근처여도 이 녀석이 이렇게 화상을 입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위에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 낮추고 열도 가장 앞열에서 두 번째 열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가까워져 오고 해가 좀 약해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려고요. 그래서 많이 잎이 노랗게 상해서 마스데빌리아가 약해진 것과 다르게 죽도석곡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도 엄청 잘 자랐어요. 난마다 또 조금씩 다르구나 싶었어요. 죽도석곡은 쨍쨍한 해를 버텨냈고 다행스럽게도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뿌리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대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난초여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식물이거든요. 꽃도 예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춘란, 보춘화는 너무 조그만 새촉을 내렸습니다. 너무 귀엽죠? 좀처럼 여름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널널한 모습이네요. 한창 빽빽하게 식물들이 가득 찼을 때만큼의 분위기는 없지만 그래도 식물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여서 반갑네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기 저 힌트가 보이시나요? 이틀 전에 물주기를 하고 열매가 빠르게 익기 시작한 무화과를 수확하고 저 알로에 캐롤파이어도 몬스테라 아단소니 SP가
마르고 빈 화분에 옮겨서 심어주려고요. 예쁠 것 같죠? 일단 무화과부터 수확해보겠습니다. 너무 잘 익은 게 보이죠? 얘는 심지어 이쪽 반대쪽 열매 부분이 터져 있네요. 완전 많이 익었다. 씨앗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걸까요? 4개를 수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배꽃 부분?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일단 이 2개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벌써 꿀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조금 덜 익은 건가 싶기도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얘가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얘도 충분히 맛있네요. 그리고 둘 다 비슷한 배수성 높은 흙에 심겨져 있던 터라 흙을 뭔가 섞어줄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퇴비만 조금 넣어주려고 합니다. 알로에 캐롤파이어가 들어갈 만큼 흙을 덜어내고요. 그리고 캐롤파이어를 이 아래 배수구를 손으로 눌러서 장난 아니죠. 뿌리가 가득 찼네요. 갈망을 제거를 하고 저는 그냥 뿌리가 살짝 펼쳐나갈 수 있게 뜯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풀어주고 심어줄게요. 완전 또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물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도 잘 빠지네요. 그리고 오늘 물주기 촬영에서 확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유독 감개무량한 미모사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미모사를 키우면서 이 움직임이 너무 신기해서 키우고 있는 미모사도 계속 만져보고 아침마다 만져보고 커서 밖에서 콩과 식물을 만나도 미모사인가 이러면서 건드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 키우기 시작한 초중반에도 한번 키웠었는데 그때는 응애에 말렸었어요. 이 녀석이 잎이 이렇게 섬세한 만큼 병충해도 되게 좋아하고 한번 병충해가 오면은 잘 방제가 안 돼가지고 은근히 난이도가 있는 식물이구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의 위기로 이 가운데에 있는 잎은 많이 떨궜지만 다시 적응을 하고 새 잎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미모사가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작은 솜털들이랑
더불어서 햇빛에 반짝이는 저 윤기까지 같이 보니까 뭔가 깃털 같지 않나요? 뭔가 새의 깃털 같아서 기록을 남깁니다. 저한테는 잎에 무언가 닿았는지 파악하는 저 작은 솜털들이랑 더불어서 더 동물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8월 초반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가을이 가까워져 있는 8월 말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